2015년 제1회 산업위생관리기사 C5D 현상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소음성 난청의 초기 단계로 4000Hz에서 난청이 커지는 현상. 전체 환기 적용 시 적용 조건 5가지를 쓰시오. 1. 유해물질의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 2. 동일한 작업장에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3. 유해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경우. 4.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 5. 배출원이 이동성인 경우. 외부식 후드의 방해 기류를 방지하고 송풍량을 절약하기 위한 기구를 3가지 쓰시오. 1. 테이퍼 설치. 테이퍼는 경사 접합부. 2. 분리날개 설치. 3. 슬롯 사용. 4. 차폐막 이용. 테이퍼, 분리날개, 슬롯, 차폐막. 예비조사의 목적 2가지를 쓰시오. 1. 동일 노출 그룹 HEG의 설정, 정확한 시료 채취 전략 수립. 합성탄과는 달리 테낙스과는 앞층과 뒤층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유해물질이 저농도로 발생할 경우 4리터를 포집할 때 파과 현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쓰시오. 튜브 2개를 연속으로 연결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분석 결과 뒤쪽의 튜브에서 분석 성분이 앞쪽의 튜브보다 5% 이상이면 파과로 판단한다. 작업 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 4가지를 쓰고 각각의 방법 혹은 대상 1가지씩 쓰시오. 대치, 격리, 환기, 교육. 대치는 유해물질의 변경, 격리는 저장물질의 격리, 환기는 국소 배기장치 설치, 교육은 근로자에게 작업 방법에 대해 교육. 산소 부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산소 부채란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될 때의 산소 섭취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여 일어나는 산소 부족 현상으로 산소 부채량은 원래대로 보상되어야 하므로 운동이 끝난 뒤에도 일정 시간 산소가 소비된다는 의미이다. 공기정화 장치 중 흡착장치 설계 시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 흡착장치의 처리 능력, 가스상 오염물질의 처리 가능성 검토 여부, 흡착제의 브레이크 포인트, 압력 손실. 분자량이 92.13이고 방향의 무색 액체로 인하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대사산물이 뇨중 마뇨산인 물질을 쓰시오. 톨루엔. 노동부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내용 중 틀린 번호를 쓰고 올바르게 고치시오. 1. 공기정화 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는 환기 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5. 2.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 기준은 8시간 시간 가중 평균 농도로 한다. 5. 3. 공기의 측정 시료는 사무실 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곳 이상에서 채취한다. X. 공기의 측정 시료는 사무실 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는 것. 4. 사무실 공기 측정 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최대값을 오염물질별 관리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X. 사무실 공기의 측정 결과는 측정치 전체 중 평균값을 오염물질별 관리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5. 일산화탄소는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업무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각각 10분간 측정을 실시한다. X. 일산화탄소는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업무 종료 전 1시간 이내에 각각 10분간 측정을 실시한다. 2015년 제2회 ACGIH TLV 적용 시 주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대기오염 평가 및 지표에 사용할 수 없다.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기존의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될 수 없다.
작업 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ACGIH TLV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안전 농도와 위험 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다.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 반드시 산업위생 전문가에 의해서 설명,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화학물질 기량작용의 종류 3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화학적 기량작용, 기능적 기량작용, 배분적 기량작용. 화학적 기량작용은 두 화학물질이 반응하여 저독성의 물질을 형성하는 경우의 기량작용. 기능적 기량작용은 동일한 생리적 기능의 기량작용을 나타내는 경우의 기량작용. 배분적 기량작용은 물질의 흡수, 대사 등에 영향을 미쳐 표적기관 내 축적기관의 농도가 저하되는 경우의 기량작용. 이 이외에 수용적 기량작용은 두 화학물질이 같은 수용체에 결합하여 독성이 저하되는 경우의 기량작용을 말한다. 공기정화장치 중 흡착제를 사용하는 흡착장치 설계 시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 흡착장치의 처리 능력, 가스상 오염물질의 처리 가능성 검토 여부, 흡착제의 브레이크 포인트, 압력 손실. 본인이 보건관리자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 그 작업장에서 신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측정 기록 일지에는 신어에 대한 유해 정도와 배출 정도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 제일 먼저 수행하여야 할 업무 3가지를 기술하시오. 1. 대상 유해인자 확인. 2. 유해인자 측정. 3.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과 비교 평가. 후드의 분출 기류 분류에서 잠재 중심부를 기술하시오. 분출 중심 속도가 분사구 출구 속도와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는 지점까지의 거리이며 분출 중심 속도의 분출 거리에 대한 변화는 배출구 직경의 약 5배 정도, OD까지 분출 중심 속도의 변화는 거의 없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다음의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을 쓰시오. 미세먼지 PM10은 1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일산화탄소 CO는 10 ppm 이하, 성면은 0.01개 퍼 cc 이하. ACGIH의 호흡성 입자상 물질 RPM의 침적 기전을 설명하시오. 호흡성 입자상 물질은 가스 교환 부위, 즉 폐포의 침적 시 독성으로 인한 섬유화를 유발하여 진폐증을 발생시킨다. 다음 내용이 무엇인지를 쓰시오. 대상 먼지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인 구형인 먼지 직경을 환산된 직경이다. 입자의 크기가 입자의 역학적 특성, 즉 침강 속도 또는 종단 속도에 의하여 측정되는 입자의 크기를 말한다. 입자의 공기 중 운동이나 호흡기 내의 침착 기전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한다. 이것은 공기 역학적 직경. 2015년 제3회 관, 튜브 내에서 토출되는 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취출음의 감소 방법 2가지를 쓰시오. 소음기 부착, 토출 유속 저하, 음원을 취출구 부근에 집중. VOC 처리 방법의 특징 2가지를 서술하시오. 직접 연소법과 촉매 연소법이 있는데 직접 연소법은 VOC를 연소기 내에서 연소 조건, 시간, 온도, 혼합, 3T를 조절하여 완전 연소시키는 방법이다. 촉매 연소법은 연소시설 내에서 촉매, 백금, 필라티움을 사용하여 불꽃 없이 산화시키는 방법으로 직접 연소법에 비해 낮은 온도 및 짧은 체류 시간에도 처리가 가능하다. 여과 포집 방법에서 여과지 선정 시 구비 조건 5가지를 쓰시오. 포집 대상 입자의 입도 분포에 대하여 포집 효율이 높은 것, 포집 시의 흡인 저항은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것, 접거나 구부리더라도 파손되지 않고 찢어지지 않을 것, 될 수 있으면 가볍고 1매당 무게의 불균형이 적을 것, 될 수 있는 대로 흡습률이 낮을 것,
특정 대상 물질의 분석상 방해가 되는 것과 같은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국소 배기 설비에서 피로 송풍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4가지를 쓰시오. 가능한 한 오염물질을 발생원에 가까이 설치한다. 포지평입 레시버식 후드. 제어 속도는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한다. 작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발생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급적이면 공정을 많이 포위한다. 후드 개구면에서 기류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설계한다. 공정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감소시킨다. 작업 환경 측정 시 동일 노출 그룹 또는 유사 노출 그룹을 설정하는 목적 3가지를 쓰시오. 시료 채취수를 경제적으로 하기 위함. 모든 작업의 근로자에 대한 노출 농도를 평가하기 위함. 역학조사 수행 시 해당 근로자가 속한 동일 노출 그룹의 노출 농도를 근거로 노출 원인 및 농도를 추정하기 위함. 작업장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우선적인 그룹을 결정하기 위함. 총 압력 손실 계산 방법 중 저항 조절 평형법의 장단점을 2가지씩 쓰시오. 장점, 시설 설치 후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최소 설계 풍량으로 평형 유지가 가능하다. 공장 내부 작업 공정에 따라 적절한 덕트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설계 계산이 간편하고 고도의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설치 후 송풍량의 조절이 비교적 용이하다. 즉 임의로 유량을 조절하기가 용이하다. 덕트의 크기를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송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단점은 평형 상태 시설의 댐퍼를 잘못 설치 시 평형 상태가 파괴될 수 있다. 부분적 폐쇄 댐퍼는 침식, 분진 퇴적의 원인이 된다. 최대 저항 경로 선정이 잘못되어도 설계 시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댐퍼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누구나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정상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임의의 댐퍼 조정 시 평형 상태가 파괴될 수 있다. 2015년 산업위생관리기사 기출문제